편하게 잘 쉬었습니까?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는 뉴욕행 골드러시에 전 세계 금 씨가 말랐다 이라는 제목입니다. 일단은 금 가격이 계속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도 이제 기사라든가 또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많이 좀 보셨을 거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또 무슨 소리냐? 뉴욕행 골드러시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금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금 가격도 올랐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을 런던에 있는 런던 중앙은행이죠. 영란은행의 이 금 창구에서 이제 가져오는 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좀 뭐 보내달라, 내가 달라고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와야 되는데 한 두어 달까지 걸린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머스크 도치 이제 수장이죠. 머스크 장관까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.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금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 이 전쟁 본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. 이 표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까요? 지금 미국으로 좀 금이 계속해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미국은 금 보유량이 578 이렇게 톤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반면에 영국에서는 마이너스 131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뉴욕 상업거래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하고 영국 런던 거래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 차이가 10%가 넘게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좀 생각, 20달러, 온스당 20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국내에서 파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데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더 가격이 높죠.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좀 붙는 건데 이제 우리는 다른 데보다 아직 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마치 이제 미국 프리미엄 같은 현재 금 가격은 뭐 그런 상황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. 이 관세 이 부분 때문에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금 가격이 그의 55%나 올랐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금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런 상황이 트럼프 2기 첫 해인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작년 같지 않죠.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작용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 관련돼서 오늘 증권면 톱 기사는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이 넉 달 새 10%나 쪼그라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이건 뭐 표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작년 10월 말에 코스피 주요 상장사들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온 건데요. 그때 293조 한 7천억이 좀 넘죠.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두 달 뒤인 12월 말 작년 말에는 282조로 약 11조 원 정도 이상 줄어듭니다. 한 6% 가까이 줄어든 거고요. 이게 이제 2월 중순 조금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종합을 해 보니까 265조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대비해서 한 10% 가까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이 컨센서스니까 이건 전망이니까 실제로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1분기, 2분기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 우리 상장사들의 성적표가 썩 시원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올 뭐 이를테면 1분기나 2분기에 들어가서 뭔가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 예상이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. 그렇게 된다면 또 컨센서스는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일단 현재까지 2월 중순 좀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간 우리 상장사들의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다.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,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왔을 때
그 비싼 주식이 20%나 주가가 그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 수준이냐, 밸류에이션이 어떠냐보다도 실적이 좋으면 그런 부분들 무시하고 그냥 주가가 확 올라가는,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이런 실적이 상당히 더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티웨이항공 얘기 좀 오늘 이데일리 신문 산업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. 내용은 사실 어제 나왔던 내용과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. 경영권 분쟁 다시 협상기로 탔다라는 내용이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이대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이제 취하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. 어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티웨이 항공 어제 마이너스 20%, 티웨이 홀딩스 마이너스 23%, 그다음에 일대 주주죠 예림당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%가 넘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확 사그라드니까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. 그 전날에는 이제 또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. 지금 이제 지분 구조 상황을 보면요.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을 합쳐서 이제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는 예림당이니까 결국 이제 예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최대 주주, 일대 주주가 약 30% 정도.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2대 주주인 대명 소노 그룹이 합쳐서 약 26.7%, 대략 합쳐 보면 3%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.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주가가 뭐 한 3,000원 정도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이 고려아연과는 이제 사실은 금액으로는 비교는 안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대명 소노그룹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명 소노그룹에서 인수하는 데는 뭐 자금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고려아연 때 상황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뭐랄까 열기는 뭐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여기도 되게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티웨이 항공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 배경에는 작년에 협상을 할 때 결렬됐던 이유가 이 예림당 측에서 티웨이 홀딩스 지분까지 다 사가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명 소노 측이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. 우리 그냥 티웨이 항공만 대주주가 되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때문에 결렬이 됐었는데 다시 이 부분이 원점으로 좀 테이블상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상이다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이데일에서 좀 기사를 좀 잡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는 HPSP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.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회사고 삼성, SK 하이닉스, 그다음에 뭐 TSMC 등 주요 메모리 회사,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, 글로벌 회사들한테는 뭐 다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. 고압 수소 어닐링, 고압 산화 공정 장비. 글로벌리하게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고 선두권에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매각은 한다는 얘기는 오래됐죠. 근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들이 좀 높은 거였습니다. KKR, 칼라일, 블랙스톤 이런 세계 3대 바이아웃 펀드는 물론이고요. 베인캐피탈, MBK 파트너스 등 이 국내외 이 대형 사모펀드까지 5파전으로 현재 좀 치러질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. 최대 주주가 크레센도인데 여기가 지금 2017년도에 이 HPSP를 인수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좀 키워온 거죠. 지금 대략 그 지분으로 따지면 40%를 넘게 갖고 있는데 1조 원 정도,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으니까 1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고 뭐고 하면 또 이렇게 5파전으로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2조 원 전후 정도로 매각 대금이 결정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흥행이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. 지금 또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된 분위기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?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딥시크 사태 이후에 이제 이를테면 아주 비싼 이런 어떤 첨단 반도체에서 그보다 조금 낮은 이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, 또 중국의 이 내수 부양책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더욱더 좀 흥행몰이에 성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오늘 상반기 안에 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HPSB 상장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외적인 부분에도 외적인 외에 이 HPS는 이 매각 관련 이런 모멘텀까지 좀 같이 있을 수 있다.
이렇게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